회원분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는 제누 발굽인데 왜 무릎을 굽히거나 테이블탑 자세에선 무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훅라인에서도 안쪽 발바닥도 뜨고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우리가 흔히 제누 발굽을 이렇게만 배우셔서 그럴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유튜브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처음에 공부를 막 했어요. 해박 공부를. 인터넷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키네시올로지 아주 유명한 책이죠. 키네시올로지에 있는 그 제누 발굽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자, 이 사진만 보고 이제 제누 발굽을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X다리를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관절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종아리는 바깥으로 나가고 발은 이런 식으로 익세시브 프로네이션 된다. 미디얼 아치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런 X다리 회원님 몇 분이나 보셨나요? 저기서 얘기하는 X다리의 개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일자로 쫙 올라가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벌써 이렇게 부딪히죠.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뒤꿈치뼈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붙었지만 뒤꿈치뼈는 서로 안 붙으니까 이렇게 되면 뒤꿈치뼈 위에 누가 있어요? 종아리뼈가 있죠. 종아리뼈가 올라가니까 걔네들이 종아리뼈들이 여기서 이렇게 무릎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제누 발굽 X다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X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저렇게 돼요. 그쵸? 그냥 이런 해골 하나 갖다 놓고 X다리 만들기 하면 저렇게 딱딱딱 만들면 되죠. 그쵸? 얘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일반적인 회원님들은 X다리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다리는 다 칼카니우스 뒤꿈치뼈 이렇게 돼 있게요. 요게 제가 회원님들의 X다리를 모은 건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좌측에 빨간 선 보이시죠? 칼카니우스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이론에 따지면 다 과도하게 익세시브 프로네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빨간색의 방향이 반대쪽으로는 못 가요. 뒤꿈치의 모양상. 그러니까 그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린 듯한 느낌이 나게끔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좌측에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뒤꿈치뼈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뒤꿈치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무릎이 벌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제누 발굽이라는 걸 저도 그래서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O다리, X다리가 도대체 왜 저대로 안 될까?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찾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의 케이스로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워크샵 말고요. 워크샵도 또 모여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편하게 뭐 얼마씩 유료 강의를 좀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서 하지 않고요. 조금씩 그냥 뭐 8,000원짜리 강의도 만들 예정이고 30,000원짜리 강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부학적인 그냥 구조로 만들어진 엑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 선생님은 X다리 회원님은 무릎을 접거나 고관절을 접거나 모두 다 무릎이 모아져야 되는데 발은 프로네이션 돼야 되는데 이 선생님 질문이 뭐예요? 무릎을 세우고 누웠을 때 발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안쪽이 뜬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저렇게 저 사진 그리고 X다리에 대한 개념을 저거로만 딱 심어 놓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왜 X다리가 될까요? 구조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그 보상작용인 거예요. 이 사람은 걷고 서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이 모아져야 되는 거야. 팩트만 보자면 이 사람은 그러면 무릎이 무조건 다 모아진다는 게 아니고
눕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무릎이 모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지. 고관절을 접었을 때는 걷지 않잖아요. 그쵸? 아까 예를 들면 이 자세, 무릎을 세우고 누운 자세, 훅 라인 자세 같은 경우 고관절을 접었을 때는 무릎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팩트만 봤을 때 이 회원님은. 아니면 무릎을 접었을 때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서 있을 때는 고관절도 신전돼 있고 무릎도 펴져 있다면 뭐가 바뀐 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액션이 바뀌었나? 고관절이 접히는 액션이 추가됐고 무릎이 접히는 액션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X다리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X다리는 무조건 저렇게 되니까 A는 B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X다리를 가진 이유가 서 있을 때 X다리여야만 하니까 그 사람은 X다리가 됐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조건 저렇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서 있을 때 X다리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근육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거기에 맞춰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서고 바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쪽 근육들이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섰을 때는 그런 식으로 X다리 형태의 보행처럼 보이지만 눕거나 무릎을 세웠을 때 무릎을 접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마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저 이거 누가 책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O다리, X다리는 다 저거예요. 다 인터넷을 찾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 대부분이 저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 머리 지워버리고 팩트를 보세요. 자꾸만. 이 사람이 오다리구나 라고 결정짓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고관절이 신전이 돼 있구나 굴곡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의 고관절이 외전이 돼 있구나 내전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의 발목이 모아져 있구나 벌어져 있구나 회전이 돼 있구나 회전도 내회전과 내전을 세트로 자꾸 묶어 생각하시면 혼란 와요. 그것도 다 따로 보세요. 그냥 팩트만 자꾸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스스로 구분하는 눈을 자꾸 키우시는 게 선생님들이 아마 더 실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저렇게 책에 있는 대로 X다리는 뭐고 뭐니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고관절을 접고 서 있구나. 서 있을 때도 골반의 모양을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서 있구나. 그러면 누가 일을 하면 고관절이 굴곡이 될까? 누가 일을 하면 고관절이 신전이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서 있을 때 그 아이가 반응을 해야만 서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 서 있을 때 무릎을 모으는 근육이 반응을 해야만 서 있거나 보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굳이 눕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는 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저 아까 그림대로만 X자를 생각하면 걸을 때도 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다 이렇게 걷고 앉을 때도 이렇게 앉고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조가 그렇게 되신 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애초에 구조 자체가. 근데 해부학 책에서도 나오지만 구조 전경, 고관절모 전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흔치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회원님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단 굉장히 특이해요. X다리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전경인 분 한 분 봤고요. 그리고 콕사 그 옆으로 이렇게 고관절 모양 자체가 약간 요렇게 된 애가 각도가 더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X다리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도 한 분 봤어요. 그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반응 때문에 근육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다리, O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포커스는 뭐냐면 그분이 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벌어지면 모아지는 근육을 강화하면 정상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얘가 벌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얘가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제대로 힘쓰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제 대답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대답이 좋거든요. 뭐는 단축되니까 무슨 근육은 풀고 무슨 근육은 강화해라. 그러면 오케이 해답 끝. 근데 저는 그런 해답을 잘 안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이 사람은 역시 커브가 됐을까? 역시 커브를 잡는 근육을 뭘 강화해야 될까? 왜 역시 커브는 뭐가 어떻게 큐잉을 줘야 될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역시 커브가 되었을까? 이 사람이 왜 평발이 되었을까? 이 사람이 왜 요족이 되었을까가 더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팩트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역시 커브니까 목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어떤 식의 움직임을 하는지를 먼저 자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왜 무릎이 벌어지나요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했을 때 무릎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케이스를 본인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꾸.